안녕하십니까. 창업기업의 노무관리 기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노무관리 기초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노무관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적으로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관리, 노무관리 이런 표현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최근에 인적자원관리라고도 표현되고 있지만은 교육이나 개발 측면에 치중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무관리는 법적인 측면, 즉 직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바꿔 말하면 인사관리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노무관리는 합법성을 추구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무관리가 왜 중요한가? 노무관리를 잘못했을 때 노무관리를 잘못한 결과로 발생하는 노동법적인 문제, 즉 형사처벌이라든지 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무관리가 잘 안 되어서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노사관계에 갈등을 겪는다면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노무관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첫 번째, 근로자들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과거보다는 많이 알게 되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노동법이 자주 개정되고 있는데 그 법령 내용을 알고서 노무관리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들 알다시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임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정부의 주휴수당의 미지급 문제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에 계도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면 따로 법적 조치를 안 취했는데,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바로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노무관리에 고려할 사항은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먼저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 주 40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할 것인지 또는 출근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지 퇴근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지 그런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 그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급여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안별로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우리가 급여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로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설계,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그리고 중간에 휴게 시간은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단시간 근로를 할 것인지, 통상근로 주 40시간을 할 것인지, 또는 근무일의 배치에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주 6일로 할 것인지, 또는 주 3일로 할 것인지, 이런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이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여러 가지 휴가라든지 휴일, 근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퇴사할 때, 퇴사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직원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업주가 갑이 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을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계약직, 일용직, 시급제, 알바, 임시직 이런 용어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전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사용종속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래와 같이 사용종속성 판단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로 자체가 그 대상의 보수가 그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또는 한 기업에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즉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요소, 예를 들면 4대 보험에 들었다 해서 반드시 근로자인 것은 아니고, 4대 보험에 들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 아닌 것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은 공동으로 사업하는 관계, 즉 사용 종속적으로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사나 감사 등을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임원이 근로자인지, 즉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이사가 이사회에만 출석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시명령을 받고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종속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대 보험의 적용도 받고 퇴직금이라든지 그러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수습이라든지 인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수습은 근로계약 이후에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OJT를 진행하면서 실제 업무에 숙달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는, 즉 수습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턴이라고 많이 표현되는 임시직들, 이 인턴도 실제로 사용종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턴이 출퇴근 의무도 없고 어떤 교육만 받는, 즉 교육 실습생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습이나 인턴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소지가 굉장히 높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소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왜 따지는가 하면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을 맺고 사대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법적으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들은 자유직업을 가진 사업자들 얘기하는 것인데, 회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그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관계가 되고, 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이라든지 해당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이라든지 위임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또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임금대장 그리고 주휴일, 즉 일요일 같은 일주일에 유급으로 쉬는 날에 대한 주휴일,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하려고 할 때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조항, 그리고 해고 금지 기간, 또 퇴직금, 사회보험 이런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 제도, 그리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그리고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기간제법의 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관할 노동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미만인지 또는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즉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상 계약이라고 할 때 갑과 을이 서로 어떠한 보상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상호 교환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를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로계약도 그러한 계약의 일종인데 근로계약의 특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제사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갑과 을이 자유롭게 맺을 수 있지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또는 노동법에 위반된 내용을 담을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장소, 어디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종사 업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은 시작과 끝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런 표현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옳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2시부터 1시를 점심시간이라 부르고 이것을 법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고 통제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이나 노동부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을 볼 수 없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빨리 먹고 한 30분 정도 당겨서 일을 빨리 시작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당 지급은 문제없지만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임금은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예를 들면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그냥 총액으로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계산 방법, 월급제로 할 것이냐, 시급제로 할 것이냐, 뭐 등등. 그리고 임금 지불 방법, 예를 들면 급여일을 며칠로 하고 그것을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런 방식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은 주휴일과 회사에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는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는 유급휴가라든지 또는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이런 등등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두 부를 하고,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처음 고용할 때, 그리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 작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다시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작년에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러한 내용이 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교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수습기간과 시용계약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게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체결된 이후에 최초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주어지는 기간이고, 시용계약은 정식 채용 이전, 통상 인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험 삼아 고용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보통 3개월 이내로 시용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 시용기간, 인턴 기간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래서 수습기간 끝나고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적용이 되는데, 시용계약일 경우에는 시용계약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에 대한 적격성이라든지 업무 능력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습보다는 시용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입니다. 위에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를 기재하는 칸이 있고, 1조에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앞에 시작하는 날짜만 적고 뒤에 날짜는 적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무장소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주소라든지 또는 뭐 본점인지 지점인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의 내용,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좀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직, 뭐 생산직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근로시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도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인데요. 매주 5일 또는 뭐 매주 3일 그리고 매일 단위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적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일주일을 개근할 경우에 유급으로 쉬는 휴일입니다. 통상 일요일로 하고 있지만은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뭐 월요일로 할 수도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로 주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토요일은 명시하지 않으면 무급 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급 휴무일, 즉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무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되는데,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6조는 임금인데요. 여기 월일 시간급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제인 경우에 월급에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월급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본급밖에 없다면 월급하고 기본급 180만 원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만약 다른 수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땡땡수당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여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는 있음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옆에 구체적으로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없음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급여 제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다른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수당이 있는 경우에 있으면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항목을 적고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 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예금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금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쪽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조는 연차휴가인데 연차휴가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는 사회보험 적용 여부인데 해당 난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4가지 다 가입을 해야 되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9조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 대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즉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표현하는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아닌 것입니다. 내용이 통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제4조에 보시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 9시부터 16시,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그리고 주휴일은 일요일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5조 임금사항에 보면 참고사항에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정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 하더라도 50%를 가산 지급해야 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과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 1시간을 더 추가해서 5시간 하더라도 그 1시간에 대해서 100%만 지급하면 되고 50%의 가산은 지급하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부터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 8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원래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